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포르쉐 타이칸이 가격을 하락시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테슬라가 지금까지 가격을 하락시킨 것과는 좀 달라서, 그리고 과연 이렇게 하락시키는 게 맞는 것까, 이래도 과연 사람들은 포르쉐 타이칸을 살까 입니다. 미국에서 포르쉐 타이칸이 가격을 이제 하락해서 8만 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79,900불입니다. 사실 가격을 하락시켰다기보다는 이제 베이스 모델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있는 차를 이렇게 가격을 하락시키면은 참 좋을 텐데요. 그게 아니라 많이 뭘 뺐습니다. 참 대단한데 이게 참 판매량이 어떨지, 포르쉐의 브랜드 밸류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저도 참 이런 게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게 됐고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타이칸 대비 이건 이제 4륜구동이 아니죠. 이제 앞에 모터를 드러냈습니다. 모터를 드러내서 이제 가속 성능이 5.1초가 됐죠. 그것만 드러난 게 아니죠. 지금 배터리 팩은 이제 80kWh가 좀 안 되는 이제 모델이 이제 탑재됐습니다. 물론 이제 버퍼가 있으니까 실제 쓸 양은 더 줄겠지만, 그 대신 뭐 옵션을 하면 이제 93.4kWh의 원래 이제 큰 것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돈을 포르쉐답게 더 내야 되고, 폐 모터 날라가고, 그래서 무게가 더 가벼워졌지만 최고 속도 떨어지고, 아까 보셨듯이 100까지 가속하는데 5.1초로 떨어졌고, 뭐 휠이라든지 브레이크 여러모로, 그러니까 가격을 하락시키면서 이렇게 많이 뭘 뺐습니다. 거기다가 이 제일 큰 문제인 차징, 이것도 좀 문제인데요. 타이칸이 계속 뭐 350kW가 뭐 가능하다 업데이트를 해주겠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최대 270kW인데 이 좀 작아진 배터리 용량은 최대치가 225kWh. 테슬라의 V3 슈퍼차저보다는 떨어지죠. 지금 그리고 이 기사에서도 잘 꼬집는데, 이건 다른 해외 모든 타이칸을 리뷰하는, 계속 타이칸이 이제 이렇게 베이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미국 유튜버들이 계속 이건 미국에 파는 모델이니까 이제 리뷰를 하는데, 보면은 충전도 참 불편합니다. 지금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350kW짜리 이거를 엄청 깐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전에도 걔가 정말 엄청 많이 얘기했지만, 이게 전기차가 전기적 시그널이 다 통폐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속 충전은 서로 차종이 다르다든지 이러면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이 문제로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 상당 부분 50kWh짜리를 많이 깝니다. 거기는 에러가 안 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통합이 돼서 50kWh짜리로는 93분이 걸린다는,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는 거죠. 지금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깐 여러 충전소들은 이제 타이칸이 들어가면 90분 다 충전. 물론 근데 빈깡통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으니까요. 아마 이제 밥 한 끼 먹고 나오면 이제 다 충전되기야 할 텐데, 그러니까 여러모로 충전 속도도 아쉽고 성능도 줄이고 배터리도 줄이고 앞에 모터를 뺐는데, 지금 이것도 뭐 앞에 프렁크를 늘려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여러모로 뭘 빼가지고 이 가격을 만든 거죠. 물론 포르쉐는 풀 텍스 크레딧이 존재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테슬라한테 보조금을 주네 마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할지 저는 좀 미심쩍지만 여튼 포르쉐는 풀 크레딧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0,000불 정도는 최소 까니까 69,900불이 됩니다. 같은 가격에 전 미국에 확 깔려있는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고, 주행거리는 400마일이군요. 참고로 타이칸의 주행거리는 200마일 정도 됩니다. 뭐 물론 이거는 비싼 모델인 터보 S를 가더라도 200마일이긴 합니다. 물론 성능은 월등히 좋아지죠. 2.6초에 브레이크 보십시오. 참 이쁘고 성능 좋고, 이 주행거리도 EPA가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포르쉐 홈페이지에 가니까 뭐 이제 유럽의 측정 기준이라든지 자신들만의 측정 기준은 278마일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포르쉐는 그 회생제동을 잘 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테슬라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지 않아서 운전자가 상당히 그걸 신경 써야 되는데, 일단 대부분 리뷰어들은 이 마일이 대체적으로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에 있어서도 적은 편이죠.
야, 근데 이게 같은 가격에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주행거리는 진짜 이제 반토막이죠. 가격은 똑같은데 주행거리 반토막. 성능도 많이 떨어지고. 슈퍼차저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를 쓸 수도 없고, 뭐 탑스피드도 뭐 떨어지지만 그렇게 뭐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고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포르쉐라지만 이거 좀 그러니까 참 신기해서 과연 이걸 가격 할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타이틀은 이렇게 가격을 많이 할인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포르쉐답게 너무 옵션 장사와 돈을 이렇게 많이 벌려는 듯한 그에 반해 이 테슬라 모델 3는 지금 유럽에서 일제히 가격 하락을 단행시켰습니다. 지금 모델 3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퍼포먼스 유럽에서의 가격을 다 할인시켜가지고 지금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프랑스에서는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이와의 격차가 줄어들게 돼서 올해 좀 판매량을 꽤 향상시킬 수 있는, 정말 잘하면 프랑스에서는 다시 이렇게 마켓에 휩쓸 수도 있는, 유럽에서 많이 덜 팔렸다고는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하고 미국에서 워낙 잘 팔고 있기 때문에 출할 물량이 적었고, 유럽에서의 입지가 2019년 대비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량을 팔고 굉장히 많은 양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었던 요인에는 앨런이 트레저리 세크리터리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노미니가 됐는데, 이분이 지금 돈을 엄청 풀겠다는 시그널에는 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역시 민주당답게 저도 이게 우려돼서 그때 과연 이게 테슬라한테 도움이 될까 했는데, 뭐 테슬라는 사실 그렇게 재투자를 많이 하지 이득을 많이 안 내니까요. 근데 벌써부터 이제 코퍼레이션 텍스 레이트를 올리겠다 하지만 아마 코비드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의견들이 참 그냥 여담으로 재밌었는데요. 공화당이 되면 세율을 떨어뜨리고 지원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세율을 떨어뜨려서 사실상 돈을 푸는 효과가 나고, 민주당이 돼도 세금을 올리면은 회사들이 자꾸 이제 해외로 나간다든지 페이퍼 컴퍼니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오바마 정부 때도 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든 회피하고 지원금은 다 받아내려고 하고, 누가 되든지 돈은 계속 뿌려지는, 그래서 자산 버블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을 참 지울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타이틀을 저렇게 잡았지만 로이터 같은 경우는 빚은 걱정하지 마라, 뭐 일단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좀 더 강력한 지원책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가 떨어져서 이런 여력이 생겨서 가격을 하락했다곤 하지만, 저의 또 반론은 유럽에서 모델 S랑 X의 가격은 올려버렸습니다. 뭐 물론 판매량이 이렇게 많진 않지만, 그러니까 뭐 확실한 이원화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볼륨 모델로 모델 3랑 모델 Y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격을, 안 그래도 이제 달러 하락 때문에 여력이 생겨서 이제 가격을 하락한 것인지, 그러니까 약간 좀 믹스드 시그널이 나오긴 하죠. 물론 여력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돈을 엄청 뿌려대니까요. 지금 정부가 뭐 차에서 뭘 드러내거나, 오늘 결론은 뭐 테슬라는 뭘 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격을 깎지 않았다는 거죠. 더 팔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여튼 작년에 타이칸이 꽤 선전을 했습니다. 2만 대나 팔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 약 한 4,400대를 팔았습니다. 이게 놀라울 만한 사실이 뭐냐면, 뭐 워낙 포르쉐는 뭐 많이 파는 브랜드는 아니니까, 근데 미국에서 파는 파나메라보다 타이칸이 더 팔았습니다. 전기차의 위력을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좀 더 저렴이 모델을 놔서 판매를 확장시키려는 듯한데, 이래도 살지. 정말 전 세계 2019년에 가장 정말 오토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로 그 브랜드 밸류 가치가 가장 높고, 물론 차를 사는데 그 브랜드 밸류를 무시할 수 없죠. 저도 전에 벤츠를 살 때 그런 면을 고려를 안 했던 건 아니니까요. 근데 결론은 이렇게까지 막 뭘 빼가지고, 이거는 아무리 포르쉐라지만 이건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렇게 멋진 아우디 이트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이칸이 선전을 하다 보니까 포르쉐가 요 타이칸 베이스로 아우디 이트론 GT라는 이제 세단 모델, 사실상 포르쉐 타이칸랑 형제 모델이죠. 올 여름쯤에 아마 미국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스펙이라든지 뭐 여러모로는 타이칸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마 EPA 기준으로 역시 주행거리 가능한, 역시 그래도 소폭 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지만 여전히 200마일대고, 이게 타이칸 베이스를 뭐 공유하니까 큰 차이는 없겠지만 가격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갑자기 구독자님들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돈이 있으시다면 정말 이렇게 앞에 모터 드러내고 배터리도 줄여버리고 성능도 충전 속도도 감속되고 여러모로 다 빼고 포르쉐라는 브랜드 때문에 8만 불에 육박하는 이 베이스 모델을 사시겠습니까? 차를 사는데 저 역시도 브랜드 밸류를 무시 못한다는 거 알고 포르쉐의 이런 헤리티지, 그리고 당연히 아무리 베이스 모델이라지만 필 앤 피니쉬는 뭐 말도 못하게 좋을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겠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놀라워서 과연 몇 대나 올해 미국에서 팔릴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정말 이 포르쉐 밸류를 무시할 수 없는, 포르쉐니까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사실상 진짜 74kW 하면은 코나 EV보다 배터리 조금 더 얹고 파는 건데 이 가격에 이 성능으로 결국 내놓았다는 얘기는 그래도 많이 팔겠다고 내놓았다는 거지, 그냥 무슨 신용하기 때문에 무슨 제재가 있어서 만든 베이스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올해 이게 얼마나 팔릴지 정말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